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현재 시각 1월 12일 오후 7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2025년도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을 앞에 먼저 올렸으니까 올 한해 우리 금태연구소 채널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일단 이제 기존에 그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일슈 분석이었죠. 그거가 조금 바뀌어서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이라고 좀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냥 뭐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뭐 군더더기 다 빼고 그냥 깔끔하게 그 주간 단위로 시황 체크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에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만 예전보다는 영상 업로드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주로 일요일 오전이나 이렇게 점심때 업로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뭐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요일날 일과 마치고 저녁에 이제 뭐 자기 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 움직일 건지, 또 지난주 어떤 게 시장에서 크게 이슈됐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짚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1만주는 조금 저녁 늦게 올라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뭐 이슈 분석이나 다른 뭐 영상 자료들은 뭐 그냥 부정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1만주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뭐 국내 시장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올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2주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이 국내 시장이 조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미국의 주요 증시 주가 지수는 뭐 1%에서 한 2% 초중반 정도의 하락세를 지금 보인 반면에 한국이 코스피가 3%, 코스닥이 1.7%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YTD로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코스피가 4.8, 코스닥이 5.9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YTD 기준으로는 주요국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죠. 많이 빠졌지 않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드디어 20주 만에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무 과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살짝 되돌려지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뭐 올 한해의 가장 큰 화두는 연초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냐. 즉 이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시장이 좀 올해는 반등을 하고,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무려 미국 S&P 기준으로는 23년도 24%, 24년도에도 23%, 2년 합산해서 40%가 넘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결국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관련해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인포맥스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얘기했던 영상이 여기 대해증권 방송 출연 가면 이제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올해는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에서 좀 더 먹거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이고요. 이제 기대가 현실화 되려면은 이제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증시가 싸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올 한해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봐 보기로 하시고요. 일단 뭐 긴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이제 주간 단위의 시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다우가 그 작년 12월 달에 고점 찍고 제법 조금 하락폭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크게 조정이라고 보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그 주요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50불, 153불 갔던 게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조정받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CES 있었잖아요. 그래서 젠슨 황이 뭐 거의 CES의 이 가장 최고 인기 스타
뭐 악어 가죽 그 된 그 저기 가죽 잠바 보셨죠, 여러분? 아, 그게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런다고 하던데 뭐 젠슨왕에게는 그냥 껌값이겠죠, 뭐. 제가 쿠팡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CES는 결국은 이 AI 시대가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봇이라던가 스마트 홈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생활에 많이 접목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역시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이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한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TSMC도 그렇고 애플도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주가가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아직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러한 숨고르기가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그 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 말 이후에 이른바 산타랠리를 기대했었는데 기대가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뭐 일드갭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S&P 500의 이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25배 정도인데 이거를 PR의 역수로 계산해 보면 S&P 500의 향후 1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채 10년짜리가 4.7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굳이 미국 주식을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상당히 주요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미국채 금리 상승의 이제 배경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적인 거는 이 미국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죠. 그 지난주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이 1월 초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서프라이즈한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상 와 저도 그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버렸던 게 그 일자리 수가 많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이제 실업률이 다시 4.1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샴 룰을 얘기하면서 그 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게 됐었을 때는 굳이 이제 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냐라는 우려들을 할 법한 상황이고요. 그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어쩌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일단락 됐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 뭐 1월 FOMC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추가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29일 날 있는 우리 설날 연휴 기간에 걸쳐 있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93%고 지금 6월 18일 상반기까지도 지금 현재 4.25에서 4.5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인하된다는 게 가장 많은 확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는 많이 지금 낮아졌고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간 부분들 또 1월 20일 날 이 트럼프의 2기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관세 부과라던가 또 이민자 그 불법 이민자 그 추방에 따른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의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 적자 또 이를 수반하는 이 국채 발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봤을 땐 채권시장 자경단의 출현까지도 좀 의심이 되는데 미국채 금리가 고점이 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지난 23년도 10월에 5%를 이제 찍었던 적이 있는데 뭐 올라야 가면 뭐 한 이 정도 수준 맥스. 지금 현재 4.75니까 뭐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5%에 육박하는 미국 금리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이 빨리 끝나고 트럼프의 정책이 아무리 그 친기업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가파른 상승, 전고점 뚫는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멀티플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뻗어나가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하방 경직수 높아졌으니까 결국 기업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1월 됐으니까 실적 시즌 들어갈 텐데 아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이나 그 이런 주가의 상승을 정당화 시켜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저도 좀 판단할 건데 일단 조금 상방은 좀 막혀 보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이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세어봤잖아요. 외국인들 언제까지 파나 보자. 그랬더니 정말 19주 연속으로 딱 그 순 매도하고 딱 20주 만에 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지난주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1조 4,900억이니까 그렇게 뭐 규모가 적은 규모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위주로 그 찾는지 보니까 지금 연초 이후에 봤었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한 9,5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2,300억 정도에서 반도체 섹터 위주로 외국인들 지금 사고 있고, 지금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뭐 방산 우주항공 쪽, 하나오션,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금융,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요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보면 주간 단위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예요. 얘가 무려 주간 수익률이 11%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반도체 포커스, 반도체 레버리지는 빼고 그냥 순수하게 주가의 상승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 그래서 조선과 반도체가 투톱을 이루면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이 귀환이 이 국내 시장의 호재를 이끌었다. 그리고 뭐 요즘 조선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그 어떤 관세 정책 또는, 친환경보다는 전통 화석연료 이런 부분들을 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니까 다시 조선에 대한 수요, 해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출발은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 멀티플에 의한 상승은 끝났고 기업이익의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둘 다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기업 실적도 이제 좋아져야 되지만 한국에서는 멀티플의 상승만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주에 주요 일정들 중에서 보게 되면 뭐 월요일 날 보면은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사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그 다음에 목요일 발표되는 우리 금통위가 되겠는데, 일단은 그 미국 CPI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제 CPI 전망을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모델상에서는 한 2.7%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얘는 과거의 패턴이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예상치는 2.7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 2.8%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유가를 지금 보시면 유가가 어느새 지금 76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좀 올라오게 되면 이게 물가에 좀 상승 압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12월 달에는 또 뭐 미국의 연말 소비가 좀 강하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의 그 패턴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켓 컨센서스는 2.9까지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CPI가 그 지난달에 2.7 정도였는데 이번에 2.9 나오면 이거 시장에 조금 충격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우려감이 듭니다. 저는 한 2.8 정도 예상을 하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세로 보면 향후의 궤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조금 단기적으로 물가 올라가긴 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압력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3%를 뚫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12월 이후에 1월로 접어들면 다시 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와서 좀 쇼크를 준다. 그리고 뭐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을 할 건지 미국 채권을 할 건지는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상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인데 아까 이제 국내 주식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알아서 정리해서 들어주세요. 그 저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1만주의 컨셉은 제가 그냥 대충 크게 저기 생각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을 어떻게 본다는 건 있지만 내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는 제가 그냥 안정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냥 내키는 대로 아마도 자유롭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멀티플의 상승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멀티플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에 비교해 보면 미국 10년은 4.7인데 우리 10년은 2.83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봤었을 때는 미국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한국 금리는 오히려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약간 디커플링이 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펀더멘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도 각국의 경제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번 1월 16일 날 있는 그 금통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일주일 전부터 막 미친 듯이 사대면서 이게 뭐가 있나? 라는 좀 의심이 들었는데 이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번 1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가 뭐 아주 뭔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그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창용 총재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1월 요번까지 금리 인하면 3번 연속 금리 인하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금융위기나 이런 경제 위기 상황 말고는 처음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특히나 환율도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법도 하고 반면에 국내 경제 상황들 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감안해 보면 지금 뭐 우리가 그 시간 두고 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그럴 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요번에는 금리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당일날까지도 시장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지난 12월 27일 날 1486원까지 갔다가 1465원대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미국이 고용시장이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지금 109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요번 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고점에 육박하는 환율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 못하고 2월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반면에 환율이 크게 영향 안 받고 좀 하향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일단은 저는 인하 쪽에 한 표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운영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전망은 하지만 이거를 막 무조건 그거를 100% 확신해서 운용하는 거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하 확률을 좀 더 높게 본다. 근데 이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 좀 지켜보면서 가야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는 사실은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수요일 날 나오는데 화요일 날 먼저 나오는 이 생산자 물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번 주는 섹터 측면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요번 주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채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가 아까 좀 최근에 유가가 상승세가 가파른데 조금 찜찜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80불대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위험 요인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제 혹한기로 접어들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됐죠. 우회 수출 이런 거 강화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유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아져 있고, 단기적으로 이 금리에도 조금 상방 압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미국 채권도 그렇고 미국 주식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주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었을 때는 뭐 미국 주식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 채권을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냐, 아까 그 얘기 좀 한번 드렸던 거고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채권 쪽보다는 주식 쪽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말씀. 그 다음에 코인 관련돼서도 지금 코인이 지난주에 조금 조정 양상을 좀 보였는데 그 미국 금리 움직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던가 리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정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상승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니까 이것도 같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요런 정도로 해서 주간 시황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저도 주간 단위로 계속 시장 보면서 운영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시황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걸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디어나 피드백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또는 주간 어느 때인가 이슈 분석 통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